이젠 안녕. 해리와 아빠가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 강아지는 메뚜기처럼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해리는 강아지를 호퍼라고 불렀습니다. 해리는 호퍼에게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쳤습니다. 앉아, 기다려, 공 물어와, 목줄 가져와, 옆으로 굴러. 호퍼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 어느새 해리의 숙제를 도와주었고 해리는 목욕을 싫어하는 호퍼를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호퍼는 몰래 아빠 방을 지나 살금살금 해리 침대로 찾아왔습니다. 호퍼는 처음에는 방바닥에 누워있다가 슬금슬금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호퍼야 잘 자. 해리가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는 해리와 호퍼의 두 눈은 장난기와 기품으로 초롱초롱 반짝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해리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호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갑게 멍멍 짖어주지도 사랑스럽게 쓱쓱 핥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빠는 등을 구부리고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해리를 불렀습니다. 해리야, 이리 와서 앉아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해리는 호퍼는요? 하고 물었지만 이미 아빠의 대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슬쩍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리야 정말 미안하구나. 사고였단다. 호퍼는 죽었어. 거짓말. 해리가 소리쳤습니다. 해리는 힘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책가방을 휙 내던지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해리는 뚫어져라 화면을 쳐다보았지만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퍼를 묻기 전에 아빠랑 같이 작별 인사하지 않을래? 싫어요. 해리는 텔레비전 소리를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자기 방에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호퍼가 침대 위로 기어 올라오지 않을 테니까요. 아빠는 소파에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작은 전등을 켜두었습니다. 해리는 몸을 웅크리고 누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호퍼의 보드라운 감촉, 호퍼의 익숙한 냄새, 호퍼가 반갑게 짖는 소리를. 이튿날 아침 아빠가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으면 오늘은 집에서 쉬어도 괜찮아. 해리는 고개를 젓고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심지어 친한 친구들에게도 호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다시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밤중에 해리는 무슨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몸을 돌려보니 어떤 개가 창가에 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메뚜기처럼 폴짝폴짝 뛰는 개였습니다. 해리는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해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퍼 돌아왔구나. 호퍼는 폴짝 뛰어올라 해리의 귀를 핥았습니다. 해리는 튼튼하고 포근한 호퍼의 작은 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달빛이 환한 마당에서 둘은 함께 달리고 몸을 부비고 소리치고 짖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해리는 모든 일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잠자리로 되돌아온 기억은 없었지만 호퍼와 함께한 느낌만은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해리는 어서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창가에 호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호퍼는 어제처럼 튼튼하지도 포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리와 호퍼는 함께 공이랑 막대기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해리는 아빠에게 호퍼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는 아빠가 믿어주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까지 계속 소파에서 자도 괜찮아. 그날 밤 해리는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호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두컴컴한 창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와 호퍼, 어서와. 해리가 안타깝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호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더 기다린 해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창문 아래에 호퍼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겨울철 안개처럼 희미하고 겨울철 공기처럼 차가운 몸으로. 해리는 호퍼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와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호퍼는 너무 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침대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해리는 호퍼에게 팔베개를 해주었습니다. 호퍼의 두 눈은 장난기와 기쁨으로 초롱초롱 반짝였습니다. 둘은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누웠습니다. 해리가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잘 가, 호퍼.